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 사진을 가공하게 되는 일이 참 많은데요. 매번 똑같은 효과만 쓰면은 질리기도 하고 재미가 없죠. 오늘은 색다른 느낌의 종이 효과를 포토샵으로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중간 부분이 찢어진 효과와 이렇게 가위로 오려낸 듯한 효과 두 개를 같이 알아볼게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응용하기도 좋아요. 끝까지 보고 다양한 곳에 많이 사용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 사용한 이미지들은 제 블로그에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두었어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포토샵 켜고 같이 시작해봐요. 먼저 사진에 이렇게 찢은 듯한 효과를 내고 이 아랫부분은 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앉아있는 소녀 이미지를 클릭해서 쭉 끌어당겨서 포토샵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놔주면 파일이 열리거든요. 처음 이미지를 열었을 때는 이렇게 백그라운드 레이어, 즉 배경 레이어로 옆에 자물쇠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포토샵을 하실 때는 항상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 더 복사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J를 한 번 더 눌러서 하나 더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총 두 개의 레이어를 복사해 주세요. 한 개는 흑백 이미지를 만들 거고 한 개는 찢어진 효과를 만들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아래 레이어 1의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종이 효과라고 적어주세요. 위에 레이어도 더블 클릭해서 이거는 흑백이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제가 올려놓은 파일의 압축을 풀면은 이렇게 종이 브러쉬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브러쉬를 사용하면은 쉽게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포토샵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시고 저는 지금 이미 샘플 만들면서 켜둔 게 있는데 삭제를 하고 다시 열어볼게요. 보통은 아마 이런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가 아마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래 화살표 버튼 누르고 이쪽에 톱니바퀴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임포트 브러쉬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 다운받았던 폴더로 들어가서 이 종이 브러쉬 선택하고 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은 종이 브러쉬라는 폴더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한번 눌러서 켜주시고요. 이렇게 한 11개 정도 찢어진 종이 효과 브러쉬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 원하는 것을 클릭해서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이 위쪽도 아래쪽도 찢어진 게 마음에 들어서 얘로 해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쪽에 레이어 창으로 와서 우선 흑백 레이어 앞에 눈을 꺼주시고 종이 효과부터 줘볼게요. 이렇게 종이 효과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이 레이어 창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의 색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주세요. 만약에 다른 색이 있는 분들은 이 아래 이쪽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위에는 까맣고 뒤에는 하얗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까만색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이 종이 브러쉬로 사진에 찍어줄 건데요. 키보드에 대괄호 버튼을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왼쪽 거를 누르면 이렇게 작아지고 오른쪽 걸 누르면 이렇게 커져요. 전체적으로 다 덮을 정도로 크기를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종이 찢어진 효과를 낼 부분에다가 딱 클릭을 해줍니다. 나중에 위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지금 종이 찢어진 효과가 들어갔는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샘플처럼 하얀 부분을 넣어주고 이 안에 부분에 흑백 이미지도 넣어볼게요. 흑백 레이어 앞에 눈을 다시 켜주세요. 그리고 흑백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블랙 앤 화이트 요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흑백 이미지로 변합니다. 이제 저희가 저번에 배웠었던 클리핑 마스크를 써볼게요.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은 위에 뜨는 카드 클릭해서 영상 보시면 되세요. 자, 키보드에서 Alt를 누르면서 레이어 쪽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는데요. 이때 클릭을 해주면 이 블랙 앤 화이트 레이어가 아래 흑백 이미지로 들어가요. 지금은 뭐 변하는 게 없죠? 한 번 더 해줘야 하는데요. 아래에 있는 흑백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Alt 누르면서 또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었을 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종이 찢어진 부분만 흑백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이 샘플처럼 하얗게 종이 찢어진 부분을 더 강조해주면 자연스럽겠죠? 자, 블랙 앤 화이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세요. Alt 누르면서 아래 레이어에 다시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색 부분에 이 옆에 요거를 눌러서 서로 색깔을 바꿔주세요. 하얀색이 이렇게 앞으로 왔으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요 찢어진 부분에 가장자리 부분에 자연스럽게 흰색으로 채워주면 돼요. 아까 선택했던 브러쉬를 저는 그대로 사용할 건데 다른 걸로 바꿔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여기서 조절을 하면은 브러쉬 각도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그림자 효과를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래 이 버튼 눌러서 맨 아래에 있는 드랍 섀도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로 해두고 이 아래쪽에 수치들을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봅니다. 저는 지금 샘플을 해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연스러운 것 같죠? 이 오퍼시티도 지금 저는 56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100으로 되면은 너무 세서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적당하게 줄여봤고요. 이 각도도 이렇게 옮기면은 위치에 따라 다 느낌이 다른데 본인이 보기에 제일 적당하다 싶을 정도로 위치를 조절을 해주면 되세요. 이거는 그림자의 거리고요. 이렇게 숫자를 너무 높이면은 아예 이상한 데로 가서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거리를 적당히 주시면 되고, 스프레드는 얼만큼 이 그림자를 퍼지게 할 건가 조절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아예 100으로 해버리면은 이건 그림자도 아닌 것 같고 되게 그냥 뭉툭하고 이상하잖아요. 얘도 좀 적당하게 수치를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 사이즈는 정말 말 그대로 그림자 크기를 조절하는 건데 얘도 이렇게 너무 키워버리면 너무 커져서 그냥 아예 안 보여요. 줄여서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해주고, 아래쪽도 눌러보면은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하긴 한데 저는 이 위쪽만 조절하고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 위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은 제가 이 샘플 1에 만들었던 것처럼 더 크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처음부터 위치를 정하고 또 브러쉬 찍고 막 이렇게 새로 레이어 만들고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위치 같은 것을 바꾸고 싶을 때는 저희가 지금 맨 마지막에 흰색을 채워줬던 이 레이어와 요 까만색으로 채워줬던 이 레이어 컨트롤 누르면서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무브 툴로 움직여주면은 위치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가 있어요. 크기도 조절하고 싶으면 이 두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도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러면 한 번만 만들어 두면 언제든지 편하게 수정이 가능하겠죠? 자, 방금 해본 거는 종이를 손으로 쫙쫙 찢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가위로 오린 듯한 느낌을 만들어 볼게요. 이 귀여운 고양이 사진으로 해볼 거고요. 이렇게 고양이 사진 끌어서 포토샵으로 가져와 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J 2번 눌러서 레이어를 2개 복사해 주세요.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 2개 앞에 눈을 꺼주시고 이 맨 위에 있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쪽에 리무브 백그라운드를 눌러주세요. 가끔 댓글로 이 아래쪽에 리무브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게 이 프라퍼타이즈 보면은 이렇게 여기 퀵 액션에 리무브 백그라운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프라퍼타이즈도 안 열려 있다면 윈도우에서 프라퍼타이즈 눌러주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여러분이 편한 걸로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포토샵에서 이 고양이 사진의 배경을 제거를 해줬는데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냥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래쪽 레이어에 눈을 켜주고 이 아래쪽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라쏘 툴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라쏘 툴이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얘를 꾹 눌러서 이 오른쪽에 새로 뜨는 메뉴들을 보면은 이 두 번째 폴리거널 라쏘 툴이 있거든요. 얘를 눌러주세요. 이 툴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선택한 폴리거널 라쏘 툴은 이렇게 뚝뚝 끊기는 느낌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기본 라쏘 툴은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로 한 번에 선택을 하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선택을 하는 툴이에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 샘플처럼 가위로 뚝뚝 자른 듯한 느낌을 낼 거기 때문에 이 폴리거널 라쏘 툴로 작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렇게 고양이 외곽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해봤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선택을 한 이유는 종이 질감도 넣을 건데 너무 고양이랑 가깝게 하면은 종이 질감 부분이 조금만 들어가서 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다 선택이 됐으면 이 레이어 창에서 이 아래 버튼 눌러서 마스크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구겨진 종이를 열어주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주고 작업 파일로 와서 컨트롤 V 해주세요. 지금 종이 질감 이미지가 너무 큰데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면 지금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다 종이 질감 이미지거든요. 너무 크기 때문에 Shift 키 누르면서 이렇게 줄여주세요. V자 눌러서 확정을 해주시고 키보드 Alt랑 마우스 휠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확대가 돼요. 이 종이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Alt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선택했던 부분에 이렇게 종이 질감 효과가 들어가요. 이제 여기에 우리 샘플 이미지처럼 배경에 크라프트지도 깔고 고양이 부분에 그림자 효과도 줘볼게요. 크라프트지 선택해서 포토샵 창으로 끌고 오고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 해서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작업 파일로 와서 컨트롤 V를 이제 해줄 건데, 지금 이 샘플은 크라프트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건 이렇게 작잖아요. 이 캔버스의 사이즈를 좀 키워줄게요. 이미지에서 캔버스 사이즈 눌러주시고 저는 한 1200에 1200으로 해서 OK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크라프트지를 배경에다 깔아줘야 되니까 맨 아래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 위에 방금 저희가 복사했던 크라프트지가 들어가요. 이 크라프트지도 너무 크기 때문에 얘도 컨트롤 T 해보면 지금 얘는 아까 종이 질감보다 훨씬 더 크죠. 얘도 Shift 키 누르면서 정 사이즈를 한번 줄여볼게요. 대충 이 정도로 줄여봤고 V 눌러서 확정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배경은 다 들어갔고 고양이 사진에 그림자 효과만 주면 완성이 되겠죠. 저희가 라sso 툴로 선택했던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FX 누르고 마지막에 드랍 섀도우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저희가 앉아있는 소녀 이미지 할 때 만들었었던 드랍 섀도우 효과가 지금 똑같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수치를 조금씩 조절을 해줄게요. 저는 오퍼시티 41, 디스텐스 5, 스프레드 7, 사이즈 이걸로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 상태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위로 우린 듯한 효과도 완성이 됐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다른 효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도 아까 종이 찢어진 효과 브러쉬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뭉툭하게 찢어진 부분에 브러쉬를 찍어주면 여기서도 뭔가 더 자연스럽게 이런 찢어진 효과도 낼 수 있겠죠. 두 가지 효과 다 다양하게 응용해보세요. 저는 블로그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지라 또 샘플로 뭔가 이런 잡지 같은 느낌의 블로그 디자인을 해봤어요. 저야 이게 일이기 때문에 블로그 디자인으로 응용을 해봤지만 여러분들은 뭐 썸네일이나 카드뉴스 같은 데도 활용을 해보면 색다르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할 때는 들어온 일들을 하루 종일 하느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너무 지쳐가지고 포토샵에서 막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 해주고, 다양한 분들이 유튜브나 뭐 클래스 101 등 멋진 강의들을 올려줘도 제가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퇴사를 하고 이렇게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한 이후에는 더 다양한 효과들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제 디자인 실력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제가 작년 11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를 매번 고민하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더 공부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면 조금 하다가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요즘 매우 행복합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효과들을 쉽게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